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둔촌주공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입주 한 달 전에 지금 12,000세대의 날벼락 맞았다. 준공승인이랑 임시사용 승인 모두 불가. 기반시설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에 대해서 준공승인은 물론 임시사용 승인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준공승인이 떨어져야지 뭐 잔금대출도 받고 입주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도 치고 그게 될 텐데, 그럼 임시사용 승인이라도 되나? 준공승인 안 떨어졌어도 일단은 임시사용 승인 저기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임시사용 승인이라도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왜 안 됐냐 봤더니 소음 저감 시설 등 환경 영향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승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죠. 사실 층간소음 문제는요 사용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사용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념 없는데 그 운동 중독은 한 김종국처럼 운동 중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운동기구 잔뜩 해놓고서 3대 500 친다 해가지고 집에서 계속 3대 500 치고 있어. 아무리 소음 방지를 잘하더라도 그렇게 치면은 밑에서 울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왜냐면 그것까지 넘어서게 할 정도로 지으려면은 공사비가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애들이 뛰는 정도, 뭐 한 4, 5살 그때는 애들 뛰잖아요, 사실. 걔네가 뛰는 정도로도 막 밑에서 이야기가 나와. 물론 저는 한 3대 50 칩니다. 맨날 시끄럽다 그래. 진짜 요즘 신축 중에서요 보면요 층간소음뿐만이 아니라 벽간소음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벽에다 대고 제가요 37은 하면은 옆에서 21 하고 들릴 정도로 벽간소음 나는 데도 있어요. 고시원 같은 데만 모를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런 것들 통과해야 되는데 심지어 기준도 낮아졌죠. 데시벨 기준 강화한다고 하더니 요거 100머신 쓰는 것을 임팩트볼로 바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음은 더 크게 들려도 통과시켜준다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통과 안 된 거죠.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왜냐면은 기반공사 수행을 맡은 동남공영과 조경영 업체들이 전격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시설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마치지 못하니까 준공승인도 못 받은 거고. 준공승인 못 받았다. 그래도 임시사용 승인이라도 받으면 그나마 괜찮을 수가 있는데 임시사용 승인도 못 받으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전세. 둔촌주공 전세 폭등합니다. 막 이런 기사들 엄청 뜨죠. 헬리오 와는 딴판 해가지고 뭐 입주장 공식 깨졌고 뭐 전세가 폭등하네. 6억 9천에서 13억까지 호가돼 있는데 둔촌주공 13억 호가다. 전세 13억이다. 이런 기사들 계속 띄우고 금매를 찾기 어렵다. 둔촌주공 계약을 못하는 거니까. 둔촌주공이 저기 엄청난 입주장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시장에서 효과를 생각보다 못 내는 이유는요 둔촌주공 계약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전세 보증보험 가입되는 것도 원래는 안 되는 거였는데 예외를 둔 거죠. 이것도 둔촌주공 살리기 정책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예외를 뒀는데 둔촌주공 자체에는 원래 보증보험 가입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가 있죠. 그 집은 경매도 못 넘긴다고 그러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면 뭐해? 경매를 못 넘기는데. 여기에 둔촌주공 예전에 막 6억 막 이런 매물까지 나왔었죠. 그런 매물들은 태반이 선순위 근저당에 껴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입자들이 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둔촌주공 호가 올라간 것이 전세가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둔촌주공 계약 자체가 신고된 걸 띄워주든가. 호가가 올라간 이유는요, 예전엔 6억 전에 놓고서 자금 마련되면 들어가야지라고 했는데 요즘에 내가 살다 보니까 6억으로 안 되겠어. 내가 쓸 돈도 더 많이 필요해졌고 6억 9천은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호가가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요. 호가는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이지 세입자가 들어가는 가격이 아니죠.
13억 호가 왜 나왔을까요? 84가 13억인데 13억 호가가 나왔다는 소리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다 밀어가지고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다 전세금으로 메꾸는 수밖에 답이 없으니까 13억 호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준공 승인이든 임시사용 승인이든 다 안 되니까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임시사용 승인이라도 나오면 입주는 가능해지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차질이 생기고 입주 관련 총액은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은행권에서 지금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KB 이전에 우리은행도 그렇고 지금 집단 대출을 받고 있는데 아마 둔촌주공 입주 때요 집단 대출 제 느낌으로는 1금융에서 농협한테 몰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은 올해 1.5에서 2% 한도 이야기했잖아요. 5대 은행이. 농협은행 빼고 나머지 4개 은행은 다 지금 한도 초과했어요. 근데 한도 초과하면 초과할수록 내년에 은행권 DSR 관리가 빡세진다고 그랬죠. 농협이 그 당시에 마지막에 했을 때 한 1조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3조를 다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농협도.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 막 이런 데서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서 이런 식으로 집단 대출을 막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준공 승인을 미루는 이유. 음모론입니다. 선언할게요. 음모론입니다. 확정된 거 아니고요. 이럴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는 건데 올해 대출 중단이 심하니까 내년 초에 한다. 왜냐면 둔촌주공이 붕괴가 되면은 분양시장 붕괴가 되고 분양시장이 붕괴가 되면 PF시장도 작살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다 집단대출 중단하고 있죠. 내년 초엔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집값 뿐만이 아니라 전세시장도 월세시장도 언론에서 계속 오른다고 부추기는데 거래량하고 매물 봐봐라. 상승폭도 예전 같지 않아요. 집값 상승폭이 떨어지니까 전세가 상승폭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집값 떨어지면 전세가 올라간다고 말하는 인간들은 다 사기꾼이다. 그 사람들이 예시로 드는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밖에 없잖아요. 어떤 나라가 담보가치가 떨어지는데 대출을 더 많이 해주냐. 어떤 나라가 집값이 떨어지는데 월세를 더 올려받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고 매물이 늘고 있어요. 이거는 매매, 전세, 월세 다 해당되는 말이다. 근데 지금 입주를 안 시키게 되면은 임시사용 승인도 안 시켜줘가지고 입주를 안 시키게 되면요. 지금 전세가 불안, 전세가가 떨어질까 불안한데 요거 내년으로 미루는 거다. 이랬을 가능성에 대해서 음모론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결국에는 준공승인 불가 떴다는 건요. 아무리 지원해주고 다 해주면 뭐하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조합에서 욕심이 없다고 못하죠? 왜 그래요? 지금 아까도 이야기 나왔잖아요. 공사비 더 달라고 하는데 공사비 안 주잖아요. 130억 요구했는데 28억 깎아가지고 102억으로 깎았다가. 아유 공사비가 모자라서 그래요? 둔촌주공 평당 2,910만원. 문재인 정부 때 이 얘기 나왔는데 3,829만원 나왔죠. 평당 900만원 올린 거예요. 한 5,000세대 분양했죠. 저렇게 올린 분양가에서 28억이 없어가지고 저걸 못 올려줄까요? 입주권 가격 왜 올라가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저런 식으로 아끼고 아낀 게 다 수익으로 돌아오죠. 조합원들에게. 그러니까 분양권하고 입주권이 다른 점은요. 입주권은 조합원이기 때문에요. 둔촌주공의 수익을 나눠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가구당 수익이 한 11억 정도 났어요. 그러면은 분양가가 13억인데 입주권이 23억이에요. 11억 수익 빼고 나면은 입주권이 12억이라는 소리죠.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따지면. 남는 게 많으니까 입주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주권 저런 식으로 가격 올려놓게 되면은 전세를 비싸게 받을 수가 있죠. 헬리오시티가요, 무너지려고 했는데 성공을 했던 이유는요, 그때 금리 인하 해가지고 갑자기 전세가가 올라가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7억짜리 분양받는데 전세를 7억씩 놓으니까 헬리오시티가 붕괴를 못한 거죠, 그때. 사실은 원래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전세자금대출 풀었죠? 그때 분양할 때보다? 그 다음에 LTV 풀었죠? 금리 낮춰줬죠? 그러니까 꾸역꾸역 된 거 아니에요. 딱 그런 상황이다, 지금.
아직도 이게 안 끝났어요. 둔촌주공 분양받은 사람들 망했다는데 입주공 가격 계속 올라가는데요. 5년 뒤에도 그럴까 한번 보자. 실거주 5년이잖아요. 거기다가 들어갈 돈 없어서 전세 놓은 사람들. 전세 7억 났다고 해봅시다. 2년, 3년 전세 놓으면은 7년, 8년 뒤에요. 그때까지도 현 가격이 유지가 될 것 같냐. 이 경제에.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7억, 8억 전세 놓으면 2년 뒤에 갚을 수는 있어요? 연봉 한 3억 5천쯤 되시나? 그때쯤 되면은 실거주도 풀어주겠지. 이것만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 외타라고 하죠. 지금 상황에서 안 되지만 어떻게든 해줄 거야. 지금 둔촌주공이 그렇게 살아나는 이유는 정부가 어떻게든 해줄 거야. 왜? 여태까지 어떻게든 해줬으니까. 요 기도 메타밖에 없어요. 전세금 9억으로 잔금 못 치른다 하는데 유예기간 3년밖에 안 되잖아요. 3년, 2년짜리 아니고 3년짜리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연봉 3억은 돼야지 전세금 돌려줄 수가 있는데. 망이에요. 망인데 계속 뒤로 미루고 있을 뿐이지. 망하는 거를. 그런 표현 있잖아요. 오늘 매달리나 내일 매달리나. 근데 오늘 매달리기 싫으니까 내일 매달리게 만들려고만 하는 거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